공시를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선영입니다. 네, 오늘도 전자공시 시스템의 최신 공시를 바탕으로 기업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새로운 소식들과 함께 경제 트렌드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시투데이 공투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공시 살펴보기 전에 8월 29일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의 좀 차익 실현이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장 마감 후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4% 넘게 추가 하락이 또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여파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고스란히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먼저 코스피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0.76% 하락하며 2,669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또 동반 팔자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투톱 영향을 받아서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5% 낙폭을 키우면서 16만 8,600원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강세입니다. 6%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에게 또 수급이 빠지면서 LG에너지솔루션에 몰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최근에 이 중국 제품에 대한 견제가 강화가 되면서 국내 2차 전지 업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6% 강세 보이면서 39만 2천 원 지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또한 오늘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 소폭 상승했습니다. 0.58% 상승하며 26만 500원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특히 오전장의 하락폭이 컸는데요. 현재도 마이너스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어제보다 0.62% 하락한 75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 코스닥 어제와 동일하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물량이 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또 코스닥도 같이 또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수급 전반적으로는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만 알테오젠 어제보다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31만 8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HLB, 엔캠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그 외에는 휴젤과 리노공업 쪽에서 오늘 좀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그럼 바로 코스피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코스피 기업은요, 바로 하이브입니다. 먼저 요즘 K-팝의 위상이 좀 드높아진 상황에서 하이브 회사 안에서 여러 이슈로 인해서 좀 주가 안정세가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요, 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해임됐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전날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는요, 이사회를 열고 하이브 최고 인사 책임자인 김주영 어도어 사내 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요, 그래도 사내 이사직을 유지하고요.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계속해서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이슈로 인해서 이 경영권 탈취 논란이 종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하이브 어제 주가 장중 5%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메리츠 증권연구원은요, 어도어 내부 조직도 제작과 또 경영을 분리해서 멀티 레이블 시스템이 보완됐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또 향후에 해당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관건인데 이 주주 간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연초부터 부각된 이 멀티 레이블 시스템 관련된 시장의 피로도와 리스크는 좀 해소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최근에 국내 엔터들 가운데서 하이브가 가장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주가 등락도 많았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전에도 최근에 방시혁 의장의 스캔들이 있기도 했었죠. 오너 리스크와 방탄소년단 멤버 리스크까지 같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이슈가 함께 더 주목을 받은 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피로도와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지금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초에는 장중에 52주 최저가를 또 기록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7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주가 흐름 보시면요. 2.97% 강세 보이면서 18만 7,400원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하나하나가 뭔가 해소될 때마다 주가가 또 바로바로 네. 움직이는 게 참 애석하기도 한데요. 또 얼마 전에는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27일 공시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이브가요, 2,266억 원의 규모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라고 공시했습니다. 취득 예정 주식은요, 총 15만 주고요.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장내 매수 방식으로 취득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사주 취득은 제한 조건부 주식 부여와 또 자기 주식 매입을 통한 주가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취득 예상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27일까지인데요. 하이브 측은요, 이 당사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당사와 자회사 임직원에게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을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존의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요, 보유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계약을 그리고 동일 공정 가치의 양도 제한적 조건부 주식을 부여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24년에는요,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의 부여 대상자는 당사의 성과관리 제도를 거쳐서 선정된 우수 인재와 기존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변경하는 인원, 그리고 채용 시에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부여를 협의했던 인원을 포함해서요, 약 140여 명이 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어떻게 가치 판단을 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자사주 취득을 통해서 제한 조건부 주식 부여와 주가 안정성을 좀 제고하겠다라는 목적이라는 점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전환 사채를 발행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하이브가요, 전환 사채를 발행해서 4천억 원을 지금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이었습니다. 이 발행한 전환 사채를 차환하기 위해서 4천억 원 규모의 또 발행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 증권이 맡았고요. 이 미래에셋 증권 측에서는요, 이 조달 금액 4천억 원 가운데 1,800억 원을 부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상당수의 재무적 투자자들이 이 투자안을 들여다보는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하이브 전환 사채 발행 조건에 대해서 좀 눈길이 끕니다. 하이브가 내민 조건을 보니까요, 표명 금리와 만기 금리가 각각 0%인 일명 빵빵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환가액이 현 주가 대비해서 20% 할증이 붙는 조건입니다. 또한 이 주가 변동성에 따라서 전환가가 조정이 되는 리픽스 조건은 붙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발행사 우위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실 용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표명 금리와 만기 금리가 각각 0%인 일명 네. 빵빵 채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이 전환사채가요. 기본 태생은 채권이지만 만기 전에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으로 바꿔서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금융 상품을 말합니다. 이 빵빵 채권이라는 건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표면 이자율과 만기 보장 수익률이 이제 각각 0%, 0%여서 이 채권의 기능을 상실한 반쪽짜리 전환사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장 수익률이 각각 0%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020년 초반에 이 주가 상승기였던 당시에 유행하던 투자 구조였는데요. 이 투자자가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후에 이 블록딜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확보하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하이브가 내건 조건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다만 이 하이브 측에서는요, 그래도 이렇게 탄탄한 아티스트 라인업과 또 회사 실적 그리고 전망성까지 감안하면 흥행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기관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요, 이 빵빵 채권의 할증까지 붙었다는 것은 하이브가 그만큼 향후 주가 상승에 좀 자신감이 있다라는 뜻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또 아티스트에 대한 자신감이 느껴지는 하이브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바로 올라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올라왔는데요. 2024년 제1차 임시 주주총회입니다. 9월 12일 목요일이고요. 이때는요, 이 사내 이사 선임의 건,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 부여의 건, 그리고 이사회 결의로 기부여한 주식 매수 선택권 승인이 건이 계속해서 회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이브가 아무래도 아티스트들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또 오너 리스크도 있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특히 이 소속 스타들의 이슈에 있어서 가장 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가 있는데요. 바로 하이브와 유니버셜 뮤직 그룹 산하 레이블인 개펜 레코드가 합작한 글로벌 그룹이 있습니다. 이 서바이벌 오디션을 통해서 결성된 바로 캐츠아이 그룹인데요. 이 캐츠아이가 데뷔 앨범으로 미국 빌보드 차트 200에 입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곡은요, 소프트 이즈 스트롱이라고 해서 SIS라는 곡인데요. 이 SIS는요, 캐치아이가 표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인 이 부드러운 것이 강하다라는 것을 좀 전면에 내세운 앨범이라고 합니다. 이 캐치아이는 빌보드 어메이징 아티스트 1위로 또 직행을 했는데요. 이건요,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받는 신의 아티스트에 꼽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캐치아이의 미국 시장, 음악 시장에서 좀 가장 또 핫한 인기의 상승세까지 불어넣어지고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요, 이 걸그룹 캐치아이의 탄생기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공개가 됐습니다. 완성된 무대뿐만이 아니라 이 무대로 향하는 과정을 좀 담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면서 트레이닝 받는 과정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진솔하게 담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이브에 대한 공시와 기업 소식 알아봤습니다. 다음 기업은 어떤 기업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합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요즘 시장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SK이노베이션이 SKENS가 합병 소식을 알리면서 에너지 공룡 기업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주식 교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발행 주식 수가 약 58% 늘어나면서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수는 있지만 또 중장기적으로 창출된 시너지 효과 자체는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먼저 공시 살펴보시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7일 오전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인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찬성률 85.75%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는 13.62%, 기권은 0.63%로 특히 외국인 주주들의 95%가 이번 합병안에 찬성을 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SK이노베이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 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를 했었지만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날 SKENS도 주주총회를 열어서 합병 계약을 승인했는데요. 지난 7월 양사는 급변하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에너지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합병을 결정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합병으로 인해서 에너지 공룡 기업이다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합병이 회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많은 투자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합병이라는 게 뭐 좋은 취지로 하지만 사실 이 리스크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은 두 회사의 사업 구조와 역량을 결합해서 초대형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합병으로 탄생하는 이 새로운 법인은 자사 100조 원, 무려 매출은 88조 원 규모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가장 큰 민간 에너지 기업이 될 전망입니다. 합병 후에는 SK이노베이션은 기존의 석유 사업과 배터리 사업에 더해서 SKENS의 액화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합을 하게 되고요. 이는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강점을 결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 포트폴리오의 경쟁력 또한 크게 강화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특히 SK이노베이션의 석유 사업과 SKENS의 LNG 사업까지 결합이 된다면 전통 에너지 사업에서의 시너지를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SKENS가 보유한 LNG 인프라와 노하우는요, SK이노베이션의 석유와 가스 사업과 연계를 해서 공급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고요. 또 여기에 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죠. SKENS가 진행을 해왔던 태양광, 또 풍력 등의 프로젝트는 SK이노베이션의 지속 가능성 목표에 대해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배터리 사업 측면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SKENS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SK이노베이션의 재무 건전성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의 적자 문제를 다소 완화를 시키고 미래 에너지 사업의 안전성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번 합병에 있어서는 SK이노베이션과 SKENS가 각각의 강점을 결합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SK온이라는 이 배터리 사업까지 균형을 잡은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너지들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실현만 된다면 2030년의 기준으로는 연간 2조 원이 넘는 삼각전 영업이익이 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SK이노베이션이랑 SKENS의 강점이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네. 정말 전통적인 에너지 사업과 또 미래 에너지 사업까지 좀 아울러서 정밀 에너지 분야에서 굉장히 강점이 되는 정말 에너지 공룡 기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사실 이 합병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이 SK온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안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감안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합병에 대해서 매해 영업이익이 1조 원을 웃돌 만큼 안정적인 이런 현금 흐름을 가진 SKENS가 2차 전지 모기업에 편입을 시켜서 자금 수혈을 위한 돈줄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물론 많이 나오고 있죠. 지난 2021년입니다. SK이노베이션에서 신설된 2차 전지죠. SK온은 회사 설립 이후에 매분기에 영업 적자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적자가 2조 8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전체 차입금이 약 19조 원인데 올해 신규 설비 투자 규모만 7조 5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사업을 재편하는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주주 가치 훼손 논란을 해결해야 될 숙제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SK온은 전방 고객 시의 수요 부진과 이 신규 공장 가동에 따른 고정비에 따른 부담, 그리고 정권이 교체됐을 때 IRA 보조금 수치와 관련된 리스크를 또한 같이 안고 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의 3분기 영업이익은 3,255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도 2분기 대비 수익성이 가장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배터리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SK온은 2분기 적자 4,601억 원에서 3분기에는 적자가 1,528억 원으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그 적자 폭을 좀 축소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미국 생산량 증가에 따른 이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를 확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이 헝가리 2반차 공장의 램프업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미국 안에서 EV9의 기대감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도 같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도 약 1,620억 원으로 45%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이노베이션 상분기 전망을 보니까 그래도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하셨고요. 또 SK온도 적자를 좀 축소할 전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좀 향후에 주식 가치 재고의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SK온의 리스크와 더불어서 이 합병 변수가 근데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주식 매수 청구권인데요. 이 주식 매수권 청구권에 따라서 이 합병 변수가 좀 어떻게 될지 그 영향은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뭐가 이렇게 하나가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 과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 측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다음 달 19일까지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합병에서 SK이노베이션이 공시한 매수 예정 가격은 11만 1,943원입니다. 오늘 장에서 SK이노베이션의 주식 흐름을 보겠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1.12% 상승한 지금 10만 8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 주가가 행사 금액을 소폭 밑돌고 있는 만큼 향후에 차익 실현을 위한 물량이 대거 쏟아질 가능성도 물론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시장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에 매수하고 싶은 거는 또 당연한 심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 주가가 회사 측이 공시한 이 매수 예정 가격에 근접해 있어서 주주들이 이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2대 주주라고 볼 수 있는 국민연금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이 전량을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SK이노베이션은 약 6,817억 원을 매수 자금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 측이 예상한 총 매수 규모가 8천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초과하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면은 합병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합병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은 합병 취지에 공감하는 이 주주 비율이 높은 만큼 설정한 금액 이상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쏟아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사 내부에 현금이 약 1조 4천억 원 이상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매수 청구권 규모를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다. 너무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거 합병과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2014년이죠.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 대량으로 행사되면서 무산이 됐던 바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런 선례를 감안했을 때 이번 합병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특히 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규모를 SK이노베이션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의 이 재무 상황과 주가의 변동성 그리고 주주들의 반응 등이 합병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의 대규모 행사는 합병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의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따로 전략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요. 합병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SK이노베이션이 재정적으로 조금 탄탄하게 준비를 해주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SK이노베이션과 SKENS 합병 가결에 대한 공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하이브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공시 요약이 있겠습니다. 하이브 공시 요약입니다. 하이브가 2,660억 원의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취득 예정 주식은 약 15만 주이며 유가 증권시장에서 통한 이 자세 장내 매수 방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번 자사주 취득은요, 제한 조건부 주식 부여와 자기 주식 매입을 통한 주가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결정됐습니다. 취득 예상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27일까지입니다. 하이브가 4천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지난 2021년 발행한 전환사채를 차환하기 위해서 4천억 원 규모의 발행을 새롭게 추진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 맡았고요. 미래에셋 측에서는 조달 금액 4천억 원 가운데 1,800억 원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상당수 재무적 투자자들이 투자안을 들여다보는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 공시 요약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27일 오전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인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의 찬성률이 85.75%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국인 주주들의 95%가 이번 합병안에 찬성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SK이노베이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날 SKENS도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 계약을 승인을 했는데요. 지난 7월 양사는 급변하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에너지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식 매수 청구권을 둘러싸고 합병의 변수로 작용할지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기업에 대한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기업은요, i3 시스템입니다. 이 i3 시스템은요, 엑스레이부터 적외선까지 다양한 전자기파를 감지해서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영상으로 바꿔주는 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적외선 영상 센서라는 것은요, 이 밤하늘이나 또 연무 그리고 짙은 안개 속에서도 물체의 열을 감지해서 선명한 영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밤에 작업하시는 분들 또는 야외에서 조명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국내에서는요, 유일하게 군용 적외선 영상 센서를 또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군용 적외선 영상 센서는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이 적외선 영역의 빛을 감지해서요, 전기 신호로 바꾸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변환해주는 그런 장치인 겁니다. 어둠 속에서도 물체의 열을 감지해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이 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또 위장막이나 연기에 가려진 목표물도요, 열을 감지해서 찾아낼 수 있고요. 비, 눈, 안개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제공해서요, 작전 수행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 아무래도 야간 작전 시에는 또 적을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의 생존성을 높이고요. 또 아무래도 전투력을 더욱더 강화하는 데 역시나 기여하고 있습니다.
밤에 작업하는데 유용하다고 하고 또 전투 작업에도 유용하다고 네. 하니까 특히나 나라를 지키는 군에 있어서는 필수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I3 시스템이라는 게 또 이 밖에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 영역을 보면요. 국방과 또 우주도 있고요. 의료 분야도 있습니다. 의료 분야는 엑스레이 쪽이 되겠고요. 먼저 방산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요. 이 K1 전차 성능 개량 사업에 이 포수 조준경에 필요한 적외선 영상 센서를 납품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 한국형 소형 무장 헬기 조준경 등에도 이 적외선 영상 센서가 운용이 되는데요. 요즘 병력 자원 감소로 인해서 개인 전투력이 좀 증가가 되고 있고 개인 전투력에 대해서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총 등 이 각종 총기류에 순차적으로 이 적외선 영상 센서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계속해서 좀 이 적용할 것을 예측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적외선 영상 센서 기술은요. 세계 6개국, 이 10개의 업체만이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희소성이 또 강한데요. 특히 I3 시스템은요. 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냉각형 적외선 센서를 또 보유하고 있고요. 적외선 센서는 이 대기업 방산 업체에 주로 납품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폴란드 추가 수출 계약까지 이어지면서 해당 제품의 좀 무기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 가능성 또한 더더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주 분야에서는요. 이 위성의 관측 그리고 이 위성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우주 광학 카메라 관련된 사업들도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우주 개발 관련된 프로젝트 등이 좀 증가가 되면 적외선 영상 센서 등의 수요도 계속돼서 확대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에는 방산 관련된 주들이 또 주목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지금 보니까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 분야에서까지 쓰이고 있다고 하니까 그 쓰임새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시장 전망이 좋다고 느껴지는데요. I3 시스템 그러면 어떤 공시가 나왔을까요? 네, 바로 어제 공시였습니다. 자세한 공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I3 시스템이 신규 시설 투자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투자는요, 대전의 유성 과학비즈니스 벨트에 있는 둥곡지구의 신규 부지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 투자 금액을 보니까요, 180억 원이었습니다. I3 시스템의 2023년 말 자기자본 898억 원에 약 20.04%에 해당하고요. 부가세와 제세 공과금을 제외한 순수 공장 신축 비용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요, 이 클린룸 구축과 또 장비 투자를 통해 이 적외선 영상 센서를 생산하는 그런 능력을 더욱더 확장하겠다라고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신설된 공장의 부지 면적을 보니까요, 7,758제곱미터고요. 건축 총 면적을 보니까요, 4,97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장 신설은요, 오는 9월 30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생산 능력을 앞으로 더 확장하기 위해서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라는 공시 잘 봤습니다. 현재 초소형 정밀기계 기술을 활용한 센서를 또 개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적외선 영상 센서 활용에 대한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미래 성장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품 개발에 지금 박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0년에는요, I3 시스템이 이 초소형 정밀기계 기술을 활용해서요, 비냉각형 12마이크로미터급의 이 적외선 센서 칩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반도체에 내장이 되는 이 적외선 센서 칩은요, 크기가 작아질수록 이 반도체의 생산성을 더 높이고요, 낮아질수록 고사양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I3 시스템이 현재 이 12마이크로미터급에서 이제는 8마이크로미터급으로 적외선 센서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8마이크로미터급의 적외선 센서 칩이 개발이 되면요, 앞으로 다양한 첨단 기술에 접목하게 되고요, 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사업들이 이제 많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책 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라이다 센서 역시도 향후 시장에서의 요구를 선점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다라고 I3 시스템은 전했는데요. 이 라이다 기술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요, 이 레이저
먼저 펄스를 발사하기 위한 빛이 이 대상 물체 반사에서 돌아오는 것을 받아서요. 이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요. 이 물체 형상까지의 이미지화를 하는 그런 기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3차원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습득하는 이 센서의 핵심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라이더를 활용하게 되면 앞으로 가장 주목받게 되는 분야가요. 바로 자율주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진짜 끝이 없습니다. 사실 자율주행 자체도 진짜 신기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었는데 네. 자, 그러면 이 영상 센서 자체도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냉각형과 비냉각형이 또 나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i3 시스템의 적외선 영상 센서는요, 이 기술 방식과 용도 등에 따라서 이 냉각형과 비냉각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냉각형은요, 주로 군수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비냉각형은 소총 등 이 군수용은 물론이고, 이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와 또 열 진단, 열 계측, 그리고 보안, 감시, 소방 등 용도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영상 센서이면서 이 온도 센서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는데요. 4차 산업 진전과 또 기술 혁신과의 융합을 통해서요. 향후에 이 자동차와 드론, 휴대폰, IoT 등 분야로 확산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3 시스템은요, 이 냉각형 위주의 제품에서 비냉각형 제품으로 영역을 점차 확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i3 시스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요, 현재는 이 냉각형 적외선 센서 매출이 80%고요, 비냉각형 적외선 센서 매출이 10%라고 했습니다. 이 시장 변화와 또 제품 다각화를 통해서 점차 이 비냉각형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비냉각형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소식 같이 전해주셨는데 군수용 센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유일한 곳이 바로 i3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상반기 실적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i3 시스템은요, 연결 기준 잠정 실적 발표를 보니까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81억 7,200만 원이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9.5%가 증가한 상황이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5.5% 상승했습니다. 616억 원이었고요. 단기 순이익은 45% 오른 7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적외선 영상 센서 매출을 보니까 582억 원이었거든요. 전체 매출에서 94%를 차지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적외선 영상 센서의 매출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또 엑스레이 영상 센서와 기타 제품 등 각각 34억 원, 11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 i3 시스템은요, LI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 등의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방위산업청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군사용 한번 발주를 시작하면요, 5년에서 10년가량 장기 계약을 맺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인 매출원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i3 시스템에 대한 공시와 기업 소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2차 전지 업황으로 부진을 겪고 있는 코스닥 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에서 시총 순위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알테오젠의 시총 1위 자리를 내주면서 바이오가 이제는 주도주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 전지 업체들 전반적으로 캐즘으로 인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들 간에서는 합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차 전지 장비사인 CIS가 SN 유프리시전을 흡수 합병한다는 공시가 발표가 됐는데요. 먼저 공시 살펴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CIS가 SN 유프리시전을 흡수 합병한다고 지난 27일 공시했습니다. CIS와 SN 유프리시전의 합병 비율은 약 1대 0.25, 합병 기일은 12월 1일입니다. 공시에 따르면 합병 목적은 장비 사업의 핵심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지속 성장의 기반 확보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그리고 구매 인프라 통합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와 우수 연구개발 역량, 그리고 고급 기술 인력 확보 등을 통한 인력 운영의 효율화로 밝혔습니다.
두 회사 모두 SNF 중속회사로 10월 29일에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완료되면 SN 유프리시전은 소멸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CIS와 또 SN 유프리시전이 좀 합병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핵심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또 중장기 지속 성장에 대한 또 기반까지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합병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둘 다 장비사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CIS부터 살펴보면요. 2차 전지 장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배터리 전극 공정에서 쓰이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주력 장비를 살펴보시면 구리 포일과 알루미늄 포일에 전극을 얇게 코팅하는 코터, 그리고 전극을 납작하게 만드는 캘린더, 전극을 잘라주는 슬리터 등이 있습니다. 또 SN 유프리시전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PCB 공정 장비를 제작하는 고정밀 정비 제조사인데요. 지난 22일에는 중국의 BCD텍으로부터 올레도스 증착 장비 공급 계약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미국과 국내에 이어서 이번 증착 장비 수주는 세 번째로 밝혀졌는데요. 검사와 측정 분야에서 고부 가치가 증착 장비로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SN 유프리시전, 디스플레이와 또 2차 전지 반도체까지 굉장히 또 다양한 분야에서 장비를 생산해내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 CIS가 앞서서 이 공시에서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합병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2차 전지 업황이 요즘 또 부진한 요즘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결책으로 합병에 나선 게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어느 정도 맞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분야가 지금 일시적으로 수요가 좀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포비아도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성장 절벽에 이제 직면을 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양사도 힘을 합쳐서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두 회사의 지분을 모두 보유한 SFA가 디스플레이 위주에서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유통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라는 이런 움직임이 또 같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CIS는 올 상반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를 연매출 2배 이상인 7,500억 원 규모로 확보를 하면서 그래도 불황 속에서도 나름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매출의 다변화로 변동성을 좀 줄이고 신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SNU와의 합병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SNU는 이런 상황에서 거래처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예년에 대비 투자를 좀 줄였고 LCD는 아예 철수하면서 위기를 맞게 됐는데요. 특히 올 상반기 매출에서 LCD 비중이 50%라는 점에서 사업 구조 재편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CIS 관계자는 이 양사는 각각 배터리, 디스플레이의 집중도가 높다면서 합병을 통해서 기술과 인력, 조립장, 그리고 보유 자원을 통합을 해서 사업의 영역을 확장을 하고 실적까지 좀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멀리 봤을 때 포트폴리오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두 기업의 강점을 살려서 좀 중장기적으로 매출처의 다변화, 그러니까 또 이루어지고요. 또 신사업까지 또 추진될 예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합병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좋은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를 궁금해하신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시너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먼저 CIS의 경우를 보면요. 2차 정지 장비에 SNU의 이 검사 측정 노하우를 이식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많았었죠.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로 배터리 안전성의 이슈가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CIS는 이 관련 시장 진출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SNU의 고정밀 이송과 온라인 기술 기반으로
기술로 기존의 전극 공정 설비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도 있게 된 상황이 됐고요. CIS 관계자는 2차 전지 부분에서도 이 검사와 측정 솔루션 확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SNU의 기술을 같이 접목을 하게 되면 수주의 경쟁력을 높여서 시너지를 더 크게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합병 후에 CIS는 이 발행될 신주를 통해서 기술과 인프라를 통합하고 정비 사업의 경쟁력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SNU는 이 디스플레이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반도체, 수소 전지 등으로 진입을 조금 더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CSI의 롤투롤 기술이 다양한 장비에서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 만큼 이번 합병으로 보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양사의 국내 영업의 망을 합쳐서 네트워크를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다라는 점도 눈여겨볼 수 있고요. 인재를 조금 더 늘릴 수 있고 또 합병의 장점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생산 능력 면에서도 긍정적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모 회사 격인 SFA는 계열사별의 분산된 사업 역량을 조금 더 한데에 모아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시너지를 충분하게 낼 수 있도록 조직의 안전성을 조금 더 강화하고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기존의 두 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이뤄낼 수 있게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여기에 신기술을 확보해서 신사업을 더 발굴하고 또 조금 더 사업을 넓혀갈 전망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CIS는 이 SNU의 2차 전지 부분의 기술을 가져와서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또 SNU는 이 CIS의 롤투롤 기술을 활용해서 더욱더 시너지를 내겠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윈윈을 할 수 있는 전략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두 기업 모두 이렇게 지분을 또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가 있습니다. SFA의 지분율이 또 변화가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지배 구조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양사는 모두 SFA가 최대 주주입니다. SFA는 올 상반기 기준으로 기준 CIS의 지분을 32.29%, 또 SNU의 지분을 37.19% 보유하고 있습니다. SFA를 지배하는 거는 또 여기에서 DY홀딩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DY홀딩스는 원진 부회장이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이 지주사 역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합병 후에는 SFA의 CIS 지분율이 약 32.73%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CIS의 전환사채의 보통주를 전환을 했을 때 추가 발행이 가능한 신주가 54만 5,452주, 그리고 CIS와 주식 매수 선택권 미행사분이 54만 5,880주가 되고요. SNU의 주식 매수 선택권에 CIS의 보통주를 전환했을 때 추가 발행하게 되는 신주가 19,984주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SFA의 지분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이 그래서 함께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발행될 전환사채와 주식 매수 선택권을 고려했을 때 지분율이 약간은 조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최대 주주의 이 지배권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영권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코스닥 기업 i3 시스템과 CIS에 대한 공시 요약이 있겠습니다. 먼저 i3 시스템 공시 요약입니다. 엑스레이부터 적외선까지 다양한 전자기파를 감지해서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영상으로 바꿔주는 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군용 적외선 영상 센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군용 적외선 영상 센서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적외선 영역의 빛을 감지해서 전기 신호로 바꾸고 이를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변환해주는 장치입니다. i3 시스템이 신규 시설 투자 결정 공시를 냈습니다. 이번 투자는 대전 신규 부지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총 투자 금액은 180억 원입니다. i3 시스템의 2023년 말에 이 자기 자본 898억 원에 약 20.04%에 해당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클린룸 구축과 장비 투자를 통해서 적외선 영상 센서의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네, 이어서 CIS와 SN 유프리시전에 공시 요약 들어가겠습니다. CIS가 SN 유프리시전에 흡수 합병한다고 지난 27일 공시했습니다. CIS와 SN 유프리시전의 합병 비율은 약 1대 0.2로 합병 기일은 12월 1일입니다. 공시에 따르면 합병 목적은 장비 사업의 핵심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지속 성장의 기반 확보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제조, 그리고 구매 인프라 통합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와 우수 연구 개발 그리고 고급 기술 인력 확보 등을 통한 인력 운영의 효율화로 밝혔습니다. 두 회사 모두 SFA 종속회사로 10월 29일에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완료되면 SN 유프리시전은 소멸하게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공시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기업의 공시와 소식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버 채널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라면서요. 공시투데이는 내일 1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청해주신 여러분 여러분 고맙습니다.